고요. 이제 그동안에 증인 채택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함도 있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회의는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이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청문회의 성공 여부는 성실한 자료 제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의원 쪽에서는 항상 자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청문회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너무 불성실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를 받으려고 할까? 이렇게 제출하고도 청문회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부모의 소득, 그리고 세금 납부, 토지 건물 보유 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매우 청문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2006년도에 정치자금으로 10억 원을 후보자가 납입을 했는데 그중에 6억 원을 아버지가 납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청문 검증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 공개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 공직자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리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총리 되실 분이 부모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부모의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면 총리직 수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께서는 그동안 소장수 농민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제 아버지가 어렵게 살아온 흔적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매우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 전까지 총리 후보자의 부모의 재산 관계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 배우자와 자녀는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자녀의 출입국 현황을 당사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지명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내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딸, 배우자도 소통하지 못하고 동의를 못 받았는데 국민과 야당과 이해관계단체와 통합할 수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배우자와 아들, 딸들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리께서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한전 실적도 같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후보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공직임용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이 어떻게 하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태호 개인 신상을 검증하는데 내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핑계를 대려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 공직임용 인사기록 카드도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모와 배우자의 거창읍 대평리 주상 건물 아파트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모께서 세금을 신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바꿨어요. 추가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어서 지난 18일 날인가 세금을 새롭게 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일체 자료를 오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지방선거 정치자금 10억 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전혀 이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했더니만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냈다. 1차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다가 또 얼마 안 가서 우리 안상근 씨가 4억 원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6억 원을 차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등 일체의 자료를 오후 질의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질문 시간에서 이건 의사진행 빼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1분만 하겠습니다. 네. 1분은 빼고 그럼 11분 드리겠습니다. 11분이나 주시게요? 그 합해서 8분. 아니, 우선 의사진행은 별도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억울하실 겁니다. 제가 그 심정 이해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후보자는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저와 또 인연이 있다면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사감으로 후보자를 괴롭히러 오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총리 한번 뽑아보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을 거쳤습니다. 국세청장 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 공교부 장관 할 때 잠 못 자는 날 많습니다. 그건 공직자가 겪어야 될 운명이고 숙명인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거창에서 군수하고 지방에서만 도지사 하시다 올라오셔서 그런 아픔을 이해 못 하시는가 본데요. 적어도 공직을 가려면 그런 거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직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없는 날을 잠 못 잤습니다. 그래도 후보자처럼 청문위원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런 건방진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7분밖에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당일날 질의하면 답변하지 못하고 흥분하시고 잘못하면 차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차례의 시리즈를 내보냈지만 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청문회 당일날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당일날 터뜨리면 면책 특권의 혜택도 받고 제가 스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있는 것은 미리 후보자한테 알려들어서 의혹이 있단다면 해소하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꿈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의혹은 경남에 가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하기 하루 전날 인터넷에 다 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사화되려고 했던 겁니다. 후보자가 앞으로 큰 꿈이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걸 해명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게 겸손의 문제로 비춰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벌써부터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가 이제 시작됐구만. 조순영 의원님, 예, 그럼 제가 전국적으로 이 중계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더십과 자질과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청렴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각 부처를 총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나이가 48세 젊으신 분 아닙니까? 더구나 경험도 영남에서만 그것도 지방행정 경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뛰어나신 분들 나이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흠이 없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저는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증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검증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의혹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양파 총리 후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방금 얘기했던 경남개발공사 인사 관련 의혹, 그리고 세금 탈루 문제, 각종 스폰서 받은 의혹,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재산 신고, 직원들을 가사 도우미나 부인 운전기사로 사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특혜 기업과 돈거래 의혹, 그야말로 의혹 만물상이고 노덕이 총리 후보자라는 게 지금 언론의 평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오늘 그것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총리를 스폰서 총리라고 부를까? 그것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 총리의 재산이 1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자금 출처가 안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보시죠. 우선 총리의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 각종 직책수당 다 포함해서 4억 1,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될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든 기부금이 3,10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2,000만 원, 각종 세금이 3,700만 원, 그리고 교육비가 2,3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하면 4,5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순소득은 얼마냐? 2억 6,200만 원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7개월 동안에 총리의 순재산은 얼마나 증가했냐? 보니까 3억 3,5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동산 가치가 오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순재산 증가가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재산 사는데 다 쓰고 생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3년 7개월 동안에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면 총리는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누구로부터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생활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계산이 제가 하는 계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그것은 오후에 상세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생활비가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500만 원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총리는 그런데 말씀이죠. 그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무이해로 출장 간 게 8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로 해외 출장을 가시면 그거는 이제 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값도 있고 가서 써야 될 돈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나갈 때 500만 원 이상은 들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지금 배우자께서 한 번도 해외 안 나가셨습니까? 같이 나가신 적도 있죠. 예, 같이 그러셨죠? 휴가 때 같이. 그러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애들의 지금 출국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그건 내주시고요. 그리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총리 또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골프도 치셔야 되고 우리 사모님이 배우자께서 또 아주 전략에서 쓰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 한번 봐보시죠. 이건 어제 어느 인터넷 신문에 띄어진 사진입니다. 우리 배우자께서 들고 있는 이 가방은 명품 가방입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언론에 의하면 191만 원짜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을 8번이나 가시고 3년 7개월 동안에 이렇게 명품 가방을 쓰는데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이건 아마 오늘 청문회 내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국세청은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그걸 납세자가 거징하지 못하면 그것은 과세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도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 지출을 했는데 거징을 못하면 그것은 스폰서를 받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하게 밝혀서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관련 뇌물수수 및 조강 경남 기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 하시면 안 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만 하고 답변하시죠. 예, 예. 이건 제가 오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경남신문에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 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면서 관련 언론사가 조간 경남임에도 실무자의 실수와 착오로 조간 경남신문 또는 경남신문으로 표기돼서 보도가 됨으로써 경남신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문사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경남신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하여튼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예, 증빙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생활비 부분은 제 계산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지금 사진을 집사람으로 찍은 명품 가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정확하게. 평생 고생만 시키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 때 제가 하나 선물한 겁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질의에서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2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하지 않으면 이것은 스폰서를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님만 드리고 저에게는 전혀 드리지도 않아가지고 두 분들끼리만 이렇게 변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자료를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장모소득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모소득 넣으면 장모한테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자를 또 별도로 예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금 금액하고 이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은행이 이자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봐가지고 옳다 틀리다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장모님 혼자 일찍 되셔가지고 딸 하나 키우면서 이 장모님 다 맡겨두고 장모님이 관리하고 또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이걸 2분의 1로 또 쪼개서 세금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제가 세법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래 이번에 많은 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위공직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주세요. 광주 광산구 출신 이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선석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정치자금 대출 10억과 관련해서 이자는 누가 지급했습니까? 3개월 정도 되면 이자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될 텐데 후보자가 지급했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도 그 후원금의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 내주시고요. 우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조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대출 압력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선관위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후보자께서 10억을 제출했는데 4억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차입금으로 해서. 그렇지만 6억의 경우에는 후보자 자산으로 입금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허위 제출입니다. 나중에 이 서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건 총괄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자금관리 통장 계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통장이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해서 하십니까?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후보자 부인께서 그토록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경남개발공사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는 이하 부정간 과전 불합리의 자세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고쳐매는 그런 이제 의혹이 가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생활은 어항 속에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부덕의 소치다.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도록 행동을 처신한 내 책임이다.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당 의원이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저를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쓸데없는 말이나 한번 저질러보는 그렇게 지난 33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까? 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것도 제보가 있고 나서 우리 직원이 일주일 이상 거기서 살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선 표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무렵에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김태호 후보자 배우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모는 이것을 비밀에 숨기지 못하고 김모에게 발설을 했습니다. 이제 김모가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김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태호 후보자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7월 2일 날 진짜 발령이 났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사건은 여기서 그냥 역사적으로 은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의 제보를 모아서 조간경남의 이모 기자가 조간경남의 창간호 소식지에 이것을 실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게 뇌물 관련 기사를 쓴 거죠. 언론에서 다 공개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아니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제가 바로 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선 설명 기회 드릴게요. 잠시 저한테 들어보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걸 김태호 후보 측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조간경남이 이걸 6만 불을 전량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쇄비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박연차 씨가 투자 형태로 2억 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박연차 씨는 기업가입니다. 이윤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설 언론사고 지금까지 언론에 투자한 적이 없고 3개월 후에 망할 정도로 매우 부실한 언론사에 박연차라고 하는 기업인은 왜 투자를 했을까? 그것은 김태호 측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대강의 의혹의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말씀할 기회를 예, 제가 드릴게요.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항당무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너무나 아픈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사실은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강모 씨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건 사실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그리해야 젊은 48세의 도지사 하신 분이 나중에 큰 뜻을 펼칠 수 있을 거 아니냐. 해명이 돼야지. 본 의원이 여기서 이것을 제기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기를 하지. 그래서 한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황 설명을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간경남신문에 이 신문을 6만 부 폐기한 조건으로 어떤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보상을 실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조간경남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네요. 기억은 납니다. 기억은 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김태호 후보 측의 통장에서 5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조간경남에 이렇게 빠져나갔을까요? 이게 김태호 후보 측 통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자료 가서 보시죠. 아까 주신 서류입니다, 이게.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짜가 더구나 이 신문이 창간 소식지로 나온다고 하는 날짜가 3월 27일입니다. 근데 이게 폐간되고 나서 5월 23일 날 550만 원을 조간경남의 김태호 후보 측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폐간되고 나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아니 폐간되고 나서가 아니고 6만 불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폐기한 대가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걸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간경남신문의 한석태 사장 아십니까? 예,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선거 통장에서 선거 광고 비용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선거 통장이 아니라 김태호 후보 개인 통장입니다. 아까 주신.
그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선거 통장 맞습니다. 맞다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한석대 사장은 우리 서울 제가 여의도 연구소 출신입니다. 예. 거기 선배로 있는 분이 제 선거 격려한다고 내려왔다가 그 창간한다고 하니까 그 대학 친구 다 좋은 자리니까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마산시의 여러 유지들하고 또 기관장들 같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저녁 식사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유지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예, 질의해 주세요. 이영섭 의원입니다. 저도 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시중에서 스폰서 총리 후보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차 여러 의원들의 답변에 총소득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재산 증가는 얼마고 이런 내용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주시죠? 그냥 내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 자료는 주셨어요. 그러면 통상 이제 3으로 해외 여행 가실 때 그때는 거의 자료가 이제 비즈니스다 이코노미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후보자하고 부인께서는 비즈니스로 가십니까? 퍼스트로 가십니까? 해외 출장 가실 때? 그 거리에 따라서 동남아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정도로 가십니까? 애들은 이코노미로 갈 테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돌려놓으세요. 시간. 예, 다시 돌려놔 주세요.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왜 정책을 묻지 않고 도덕성 문제, 과거 일에 대해서만 묻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보자, 김태우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청문위원들이 좋게 들을까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보자들도 잘 압니다. 후보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며칠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우선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 실제 모습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우리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논의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참 불성실한 분이다. 그 재산 등록하고 재산 신고할 때 공직자들이 일반 공직자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데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부실하게 했을까? 15번에서 11번이나 허위 오류를 범하고 두 번째는 참 준법성이 부족하다. 10번에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위반한 것이지만 이것저것 해서 전혀 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흔적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부조리에 취약하신 분이다. 어떻게 자기 관내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화성종합건설 이런 분들한테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검찰 수사도 받고 이런 게 저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 가지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보도자료를 냈을 때 전혀 세금 탈루한 적이 없다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도덕적 의무는 성실한 세금 납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자의 부친, 장모, 배우자, 자녀, 이분들의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저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그 뻔을 보고 제대로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그 후보자의 장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복합 상가 있지 않습니까? 주상 복합 아파트.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월 18일 날 문제가 있어서 수정 신고를 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총리께서 이번에 후보자가 안 됐다면 이건 그대로 안 내고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도 실제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문방구하고 소매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찾아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보자의 부친께서 농지 3,810평방미터를 후보자의 동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 후보자 쪽에서는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금 탈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 확인은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못 해보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죠.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얼마 이상이면 과세되는 줄 아십니까? 3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되는데 그게 단 한 번에가 아니고 10년에 걸쳐서입니다. 근데 후보자의 아버지께서는 99년 7월 7일 날 한 번 증여를 하고 2005년 4월 15일 날 또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4월 15일 날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탈루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이 많고 적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적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금액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잘못된 예. 겁니다. 참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너무 매몰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성년자인 장남과 장녀의 예금 증가액이 증여세 면세점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후보자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저금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줬다. 세뱃돈 받아서 했다. 뭐 이런 것까지 가세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후보자도 일반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고 고위공직자들은 타협 모범이 되고 그게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녀들의 예금에 대해서 증여세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된지는 아십니까? 저 그 금액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 청문위원이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보도까지 내서 알려드렸는데 그 찾아도 안 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일날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할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다고요? 전 증여세에 해당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0만 원인가 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면 증여세가 가세되죠? 그건 1,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2년부터 장남의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냐? 예금 증가만 그렇습니다. 다른 형부로 받는 건 제가 알 수가 없죠. 2,9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녀의 경우에는 예금 증가액이 3,100만 원입니다. 그냥 8억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면 장남은 149만 원. 이것은 가산세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장녀의 경우에는 162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하신 것이죠? 그 누적이 아니고 예금 인출을 제외하면은 1,200만 원, 1,300만 원 지금 큰애 작은애 이렇게 통장에 그것도 우리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잘못 써드리는데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증여받아가지고 그 금액에서 쓰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 아니 10년 동안에 받은 걸 다 누적한다니까요. 10년 누적. 10년 누적에서 1,5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공제도 없고요. 그게 외부에 뭐 친인척의 세뱃돈이나 이런 게 누적돼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뱃돈이라는 게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뱃돈이라는 게 공부 좀 아니 하겠습니다. 세뱃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통상 1, 2만 원 많이 줘도 1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용돈도 쓰고 하는 것이지 1년에 700만 원, 800만 원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 검토해 보세요. 예. 잘못 있으면 내세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경남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찌됐든 매듭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 3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대검 수사팀이 지방호텔에서 정모 전 건설사 회장, 김모 이만불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불러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처음으로 듣는 내용. 그러시죠? 당시 폐기된 신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 사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경남개발공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후보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달,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당시 조간경남 이 김모 기자가 폐기한 신문을 또 김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모가 경남경찰청 강력수사대 최모경위한테 이걸 줘서 수사를 해달라. 이게 진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 했는데 이게 또 유야무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모가 또 당시 친구 경찰한테 주면서 이걸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창원지검 특수부의 김모 검사가 이 사건 비리 내용을 또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는 이제 3사람 이상을 수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무마가 됐어요. 그냥 무마가. 일부 얘기는 상부의 지시로 무마가 됐다 했는데 상부 지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형사부로 일부에서는 자천이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권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강명수 전 도시과장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의외의 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강명수 씨를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제가 그 도의원 시절부터 이렇게 쭉 봐온 분입니다. 봐온 분인데, 도청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역량을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고, 또, 대부분 개발공사 사장이, 본청에 국장급 출신들이 또 많이 갑니다. 지금 16개 광역시도 봐도 아마 30~40%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량이 있다, 적임자라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이제 조간경남에 설령 이 건과 관련된 뇌물 기사가 났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 강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강명수는 김혁규 전 지사가 설립한 21세기 경제포럼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남개발공사는 당시에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쟁쟁한 사람들이 누구나 가려고 온 자리인데 왜 나하고 선거 때 경쟁자였던 이 김혁규 전 지사가 설립한 21세기 연구원을 보냈을까? 또 그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를 놔두고 장모 그 열린우리당 후보하고 경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명수 이분은 그때 알려지기를 이 장모 후보 경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일 날 이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능력을 떠나서 우선 거기서 의회의 인사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흑막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무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강 사장이 2만 불 경제연구소, 그러니까 21세기 경제포럼이 후에 2만 불 경제연구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실은 김해 구산지구 개발이라고 잘 아시죠? 이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업체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량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이 김해 구산지구 개발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분이 21세기 이 포럼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민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람을, 그것도 상대방 경쟁자를 지원했고 우리 쪽 사람도 아닌데 임명을 했단 말씀이죠.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두 번째는 임명된 이유도 이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명수 사장을 과도하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는 이제 7월 2일 날 임명되면 전임자 임기가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정관에는 그 기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3년으로 임기를 보장해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 김해 구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이 강명수 사장을 해임토록 하고 경남도의회 특위에서 해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사께서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선 이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사실만. 그렇죠? 그럼 거부권, 아니, 거부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대로 계속 사장으로 그런 임명했죠. 건의는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한 100여 페이지 보고서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당시에 매우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냥 신설신문사인데, 신설신문사. 이게 이제 조간 경남 창간 소식지입니다만 이건 3월 27일 날 신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그런데 이걸 구태여 직원들이 가서 얘기해서 이걸 폐기토록 했을까? 이거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심하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폐기토록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때 6만 부가 아니고 5천 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강 경남에서 나온 여기에도 매일 6만 부를 무료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볼 때 이거는 그런 그 사전에 금품이 오고 갈 수 있을 그런 정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우선 아까 이제 황당무계하다, 소설 같은 얘기다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대셨습니다. 첫 번째가 강명수 전 사장이 의령에 땅이 한 평도 없다. 두 번째는 낚시 간 적 없다. 그리고 박연차 투자는 이 사건 전에 있었다. 이 세 가지를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나 첩보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죠. 두 가지 팩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 말씀드렸습니다.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우선 소설가 앞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52초 남았네요. 간략히 하십시오. 예. 저는 그 선거가 적군에 있었다, 뭐 상대 경쟁자에 있었다, 이런 건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 인사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줄을 서서 저를 완전 폄하하고 공격한 공무원도 오히려 그에 제가 들어와서 진급시킨 사람입니다. 오히려 끌어안아야 된다.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건 매우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강주시장 나가서 경선을 해봤습니다만 적임자가 없고 갈 사람이 없으면 설령 이제 상대방에서 상대방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는 공사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가려고 오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 못지않은 능력과 경력을 갖는 사람이 가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경쟁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원리 아니다. 사실 개발공사에 대한 그 전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좋지 못한 평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소리가 많은 자리고 또 그 의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람을 규모가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또 전문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제 평소에 소신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권성동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후보자를 청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본 의원하고 후보자하고 나눈 얘기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으셔서 마치 변호사처럼 같이 판단을 하고 본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 품에 맞지 않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 한 제시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당무계하다. 당시 조간 경남에 기사를 썼던 이 기사, 다시 상무까지 했습니다만 그분이 8월 21일 날 경향닷컴에 썼던 기사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폭로가 소설 아니다. 지금도 기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김 지사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물증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치 이 본질을 흐리게 이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강명수 사장이 의령에 땅이 한 평도 없다. 그리고 낚시터에 안 가봤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A 그 개발회사의 회장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것처럼 그분이 감옥에 갔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제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보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매우 여러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접촉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접촉 자체가 안 됐고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착오 없도록 하시고요. 이 제보자들이 이 고향 의령에 따라 땅을 그 말씀을 듣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명수 사장의 아버지가 의령이고요. 그리고 재혼한 부인도 의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본질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땅을 판 것을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보자들의 의견이 이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고 김태우 후보자는 거기서 6년을 지사를 했고 지금 총리 후보자고 어지간한 정의감이나 배짱이 없고서는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보했던 사람들이 어찌된 연유인지 이게 나가고 나서 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만요. 제가 돈 살 때 잠깐만요. 참여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2006년, 지금이 2007년, 집권이고요. 네. 예. 지금 증인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때 얘기가 아니고 그때 대검 제기됐지 않습니까? 제기는 그때도 했지만 증인들은 지금 증인을 해주시는 거죠. 대검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를 했고 창원지검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하면 이것은 다 밝혀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박연차 회장의 투자 시기가 조간 경남에 신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한석태 대표는 신문이 발간되고 나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종근 기자는 신문이 발간되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도 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종근 기자도 거기에서는 이 신문 폐기 처분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석태 회장도 발간되고 나서 한참 있다 투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필요하면 녹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종근 기자가 이 돈을 갖다가 전산 시스템 공사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전산 시스템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경남 총무 담당 직원과 전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2006년 4월경에 전산 시스템 공사비로 박연차 자금으로 썼다. 3월 27일 날 신문이 폐기됐습니다. 4월 말경에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 D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투자 시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설령 뇌물이 오고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그 신문의 6만 부를 폐기하도록 했던 것은 이것은 지금 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총리가 되시면 중앙부처 언론이 본인의 뜻과 바르게 신문 나면 그거 폐기 처분시킬 것입니까? 의원님, 세상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대한민국 수준이 어떤데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예. 예. 자, 기다리세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 제 후보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을 하세요. 당시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L 당시 상무는 그 투자 시기가 경향신문에 났으면 투자 시기가 발간 자기가 글 쓰기 2~3개월 전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사장의 이야기는 그하고 상관없이 기사 이후에 한 3개월인가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투자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그런 무마조건으로 박영차 회장께서 투자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투자에 대해서 그해 10월에 소송을 했어요. 그 투자금 내놔라고.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대가성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재력가로서 이 언론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지. 그래서 그 부분이 투자로 생각했고 출자로 생각했고 그냥 무마용으로 주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틀어지니까 소송까지 한 2억을 돌려받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도지사가 의원님 도지사가 신문 폐기하라 압력 넣었다고 만약에 폐기되는 수준 같으면은 그건 언론도 아니죠. 또 그렇게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언 끊어서 질문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조금씩 조금. 아니요. 황당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언권을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7일 날 조간 경남 이제 창간 소식지에 이 비리에 관한 기사가 실을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점심때쯤에 도청에 이제 오모 기획실장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지면대장을 가져갔고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신문에 내면 법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실은 신문 기사보다는 녹취록을 훨씬 중시 여깁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신문 기사를 인용하니까 저도 경향닷컴 8월 21일자 이모 기자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시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오 실장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하여튼 그 건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반드시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 다음날 아침에 기사가 나면 자기한테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압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모 기자가 8월 18일 날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대한 객관성은 있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은 있었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서 기사를 낼 수 없었다. 갓 생긴 언론사가 도마위에 올려지면 추풍낙엽처럼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했다. 지방지가 현 도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석대 조간 경남 사장이 이 식사했던 이 녹취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했고 그분 얘기는 폐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혹을 벗기기 위해서 경찰에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대검 수사관도 한번 내려왔고 창원지검에서도 한번 내사를 했지만 이게 종결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후보자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제보자인 제 입장에서도, 제보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한 제 입장에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라면 후보자께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가면 후보자가 정치 행보하는 데 있어서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특위에서 나중에 이걸 고발 문제가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특위에서, 물론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또 그 문제를 또 제기하셔서 그 해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또 입은 또 그런 많은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이게 무혐의로 난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을 입는 겁니다. 지금 영남 지역에 아는 사람들은 이 의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앞에서 얘기만 안 하는지. 여러 사람들한테 신빙성 있는 증거와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혹을 제기해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해명이 된다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후보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당시 2006년도에 제 얘기 들으시죠? 2006년도에 모 방송국에 임원이 당시에 취재 기록으로 이걸 남겨놓은 겁니다. 방송을 못했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수사기관에 다 제출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미 수사는 될 겁니다. 이미 강모 사장께서 그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아마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그건 명예훼손하고 이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그 별개의 확인 문제이고. 과정에서 노출 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우리 특위 차원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 강모 사장께서 예. 특위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김태호 국무총리 부탁을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마지막이죠. 네.